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5화, 6화 재밌게 보셨나요?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본방이고요. 본방을 놓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류승룡 배우 연기가 진짜 촬영 현장에서 보면서 놀라긴 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만든 드라마이니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집을 사도 될까? 이 주제입니다. 요즘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지금 사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진짜 어떻게 보면 속도전이라고 봐도 돼요. 단기간에 몇 억씩 오르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러다가 진짜 평생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포모 현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시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죠. 작년까지만 해도 거래가 뜸하고 매물이 쌓이던 곳들이 이제는 매물이 귀해졌고요. 심지어 신고가 거래가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불리는 중상급지들은 대체재가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단기간에 치솟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급등이 대부분이 실질적인 경기 호황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기대감과 희소성에 의한 상승이라는 점이에요. 누구나 아는 입지, 누구나 아는 인기 단지들은 언제나 먼저 오르는 건 맞아요. 문제는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균형이 흔들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왜 이걸 느끼냐면 호가가 일단 너무 비싸고요. 시장에 매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올랐다가 쉬고 또 오르고 또 쉬고 또 올랐다가 또 쉬고 그러다가 조정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지금 시장은 분명히 저점은 아닙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거다라는 너무 많은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분위기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지만 그 심리도 결국 현실과 만나게 되면 꺾이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가 살짝 흔들리거나 어떤 이슈가 있다면 매수세가 잠깐만 멈추게 돼도 가격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정장이에요. 조정장은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과열된 시장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게 오면 급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 구조가 맞아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새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은 희소하고 인프라가 좋은 지역은 이미 꽉 차 있고 게다가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세대수는 늘고 있고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주거 수요는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 경제와는 상관없는 구조적인 수요가 되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입지가 좋은 곳들은 결국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죠. 요즘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특히 2020년, 2021년 이때 집값 오를 때 못 사고 지나간 분들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못 사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또 놓치겠지. 이런 말들이 SNS나 커뮤니티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심리는 상당히 위험한데요. 왜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필요가 아니라 공포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공포는 언제나 비싼 가격에서 작동합니다. 그 공포가 기회로 보일 때 이때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전세 시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물 자체가 별로 없고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든 높든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구조가 굳어버렸어요. 그 결과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매수해버리자. 이게 지금 시장의 또 다른 현실이거든요. 전세가가 오르면 갭이 좁아지고 갭이 좁아지면은 뭐 매수 부담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물론 지금 토어제로 많이 묶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토어제가 풀린다면 또 이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에 살던 이 실소유자들이 하나 둘씩 매수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지금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매수하시라, 매수하지 마시라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하락장이 더 한참 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오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저도 몰라요. 시장은 언제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이게 2년 뒤에는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본인 상황이겠죠. 내가 지금 당장 이 지역에서 오래 살 계획이 있고 생활이 안정적이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거주적인 측면이 더 많고요. 그런 분들은 너무 타이밍을 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23년 초 대비 반등을 평균만큼 한 곳들이라면 나중에 하락장이 오고 그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반등장이 왔을 때 또 반등을 잘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3년 초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반등을 했는지 얼마나 반등을 했는지 그 그래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기 차익으로 뭔가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동산과는 잘 맞지 않아요.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랑 양도세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는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1, 2년 갖고 있다가 정리하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지금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고 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미묘한 균형점에 서 있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모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 어떤 다른 전문가의 말은 참고일 뿐이에요. 결정은 본인의 삶과 상황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대출과 리스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고 있다고 해도 불안할 필요 없고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라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늘 기회는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계속 변하지만 나의 어떤 삶의 속도, 나의 결정의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언젠가 하락장이 온다면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같은 20% 하락이라도 비싼 20%가 빠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평소에 5억이 시세 차이였는데 이게 4억이나 3억으로 좁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상승장이 오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부동산 전략이라는 거고요. 그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시고 1주택자는 어떻게 하시고 이거를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